자, 끝만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미리 예고를 드리는데 DB 테마를 가지고 이제 커스터마이징 안건을 하나씩 기획안을 내서 그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함께 고민해서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DB랑 친해져 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DB라는 게 어떤 테마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DB를. 그래서 뭐 DB를 맨 처음 설치해야 될 텐데 이건 뭐 테마 설치하는 건 여러분들 뭐 다 할 줄 아시니까 뭐 이 과정을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계정에 다 하나씩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테마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보려면은 차일드 테마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차일드 테마는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의 기본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테마 설명 페이지에도 똑같이 그냥 DB 전용이 아니고 그냥 차일드 테마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링크를 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옛날 거죠. 그러니까 글이 옛날 거죠. 그렇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기능만 functions.php에 넣고 뭐 style.css에 커스터마이징 된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죠. 또는 뭐 차일드 테마를 만들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차일드 테마 빌더가 있습니다. 사실 DB,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DB 차일드 테마가 뭐 DB 전용으로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테마, 차일드 테마 빌더도 사실은 어떤 테마의 빌더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페어런트 테마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 빼놓고는 그냥 일반적인 차일드 테마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이름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준다. 자동으로. 요거 빼는 거 빼놓고는 똑같고요. 커스텀 CSS, 커스텀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게 있으면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차일드 테마들을 유료 무료로 많이들 공개를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공개도 해놓고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들이 제가 찾았던 데들이고 여기서도 뭐 자기네가 제작했다기보다는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거 그래서 링크 시켜주고 뭐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차일드 테마 페이지를 보러 가면은 이제 판매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운로드. 얘는 프리네요. 프리. 얘는 프리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클릭해 봤을 때는 유료였는데 혹은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제가 봤던 걸 한번 볼게요. 뭐 첫 번째 거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본인들 사이트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 얘도 프리네요. 프리가 맞네. 그죠? 이거 이거 제가 받아놓은 거네요. 예. 이런 식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뭐 DB 차일드 테마에서 검색을 구글링 해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데도 있고 막 제가 이제 구글링 한 거 몇 개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DB 자료들을 보면은 또 여기 메뉴에서 리소스 메뉴에서 프리비스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보니까 뭐 차일드 테마도 있고 모듈도 있고 커밍스 페이지 레이아웃 킷도 있고 다 무료로 배포된 것들 다 모아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뭐 이 정도들 우리가 뭐 찾아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아무튼 뭐 차일드 테마를 하는 한 차일드 테마 방식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좀 이따 또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DB 관련 정보 모음은 이렇게 본 테마 공개 사이트의 블로그에서 DB 리소스라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데 보면 이렇게 팁들 막 DB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까, 어떤 트랜지션 효과를 넣을까, 뭐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피드를 받아서 읽든 뭐 뉴스를 한번 쭉쭉 훑어보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메일링을 줘요. 메일링을 주니까 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아까 그런 사이트들이 DB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계정에는 다 들어가 보셨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DB 테마를 활성화하고 하면 이런 화면은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를 해놓은 거고, 자, DB 테마에서 메인으로 가면 그냥 뭐 아마도 이런 식이 아닐까. 요런 비슷한 화면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뭐 글이 없으면 이런 것도 안 나올 거고요. 네. 그럴 거고요. 네.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그걸 보기 전에 대시보드에서 이쪽 DB 테마의 기본적인 설정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화면만 보셔도 돼요. 네. 화면 보셔도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아바다, 엠폴드, 세븐, X 뭐 이런 테마를 쓰다 보면은 요 정도 옵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테마 설정. 그죠? 별로 안 돼요. 다른 그런 테마들에 비해서는 이것도 뭐 많이 보이지만은 사실 메뉴 자체, 옵션 자체는 한 4, 5개밖에 안 되고 빌더에 대한 옵션도 뭐 사실 몇 개 안 되고 이 테마 옵션에서 하는 거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SEO도 사실 그 SEO 플러그인을 따로 쓰면은 이 부분을 쓸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 몇 개 그냥 이 사이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개의 설정들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이 테마 커스터마이저나 모듈 커스터마이저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저는 뭐 워드프레스에 있는 커스터마이저 기능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뭐 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뭐 제너럴 세팅, 뭐 헤더 내비게이션, 푸터, 그죠? 푸터 부분 이렇게 보면은 푸터 부분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레이아웃 나오고 뭐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라이브로 본다. 위젯은 뭘 넣고 어떤 스타일이고 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진짜 기본적으로 이 관리자 화면 안에 있는 여기서는 거의 뭐 다른 설정은 몇 가지 빼놓고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한. 그래서 각 역할별로, 롤별로 이 DB에 어떤 기능들까지 쓰기 수 있게 할 것인가를 하나씩 다 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어떤 플러그인을 통해서 권한이 하나 더 생긴다. 그럼 여기 또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럼 또 가서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레이아웃 혹은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프리셋이라고 해서 워드프레스를 DB 테마가 가지고 있는 프리셋들은 여기 말고 아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추가 제거하고 하는 것들만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을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DB 빌더를 살펴볼 건데 빌더 한 번씩 살펴보셨겠지만은 한번 볼게요. 가서 홈으로 가서 페이지 이렇게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좀 이렇게 화면이 작으니까 원컬럼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팅을 나중에 보시고 이 부분들은 몇 가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빌더 안에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더 안에서 해결되도록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페이지 빌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다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어떤 페이지 빌더는 위에 이제 요 부분에 뭐 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넣을 수 있는 요소들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당기는 뭐 이런 형태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영역을 하나씩 만들어, 섹션이라고 해요. 여기서 섹션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죠? 스탠다드 섹션, 뭐 전체 너비 섹션, 뭐 특별한 섹션, 아니면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섹션 안에다가 뭐 이렇게 컬럼을 나누기도 하고, 로우를 넣고, 어떻게 하기, 이게 이제 로우거든요. 로우 안에 컬럼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듈을 넣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모듈을 넣게 돼 있어서 좀 그 위치마다 넣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위치마다 넣기가 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디바이드라든지 텍스트, 뭐 그다음에 서클 카운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식으로 보시게 되면 세팅이, 기본 세팅은 보통 이 한쪽에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쪽에 다 들어가 있고, 디자인하고 어드밴스들은 다 거의 통일이에요. 그렇게 돼서 쭉 보시면 느낌상 아시겠지만은 별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막 뭘 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막 이펙트 넣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레이아웃 관련된 것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콘텐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DB가 다른 페이지 빌더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옵션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 스니펫이라고 해서 그 DB 사이트나 아니면 DB 정보 사이트들이 그 스니펫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요. 무슨 애니메이션 스니펫, 무슨 함수 스니펫, 아니면 뭐 CSS 스니펫 이래가지고 다른 빌더에서는 기본 제공하는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 스니펫을 여기다 붙여 넣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스니펫의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 화면만 딱 설명이 끝나면은, 자, 이렇게 돼서 디자인이라든지 이 보시면은 다 그래요. 이게 다 텍스트 컬러, 뭐 정렬, 그 다음에 크기, 레벨,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쭉 내려가시면은 나오는 사이징 부분이라든지 마진 부분, 뭐 이런 거는 거의 모든 모듈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다 이게 여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SS 아이디나 CSS 클래스를 할 수도 있고요. 인라인으로 바로 이렇게 세 가지. CSS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비포 프레스도 정의를 하는 거, 그래서 비포에 대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메인, 이 CSS 자체, 그다음에 애프터에 대한 걸 맞추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 무슨 다른 커스텀 CSS를 만들고 막 이런 방식보다는 그냥 여기다 다 해버리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방식이 계속 많다. 그러면 CSS 우리 원래 방식대로 CSS 클래스를 만들어서 CSS 파일에다가 클래스에 대해 정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이게 뭐 CSS나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동그라미 서클 애니메이션을 뭐 위에서 내려오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라이브러리에 하나 넣어놓고 내가 쓰는 걸 계속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아까 add from library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 PC 화면 이런 거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의 이 모듈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전체 너비 섹션에 들어가는 것들만 딱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로우 쪽에 들어가서 로우에 뭔가를
넣을 때는 컬럼 쪽에 넣을 때는 이 컬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많긴 많지만은 막 다른 페이지 빌더보다는 그래도 좀 간단하고 적은 편이죠. 딱 필요한 것들, 당장 필요한 것들만 있는 편이에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모든 필요한 그 대충의 대개의 모듈들은 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구글링을 하면은 플러그인이 다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저 DB 빌더에다가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렇죠. 여기 플러그인 어,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얘네는 플러그인을 모아놨어요. 플러그인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검색해서 찾아 써도 되고요. 이제 유료들 많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링크를 놨는데 구글링을 통해서 프리 플러그인도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워드프레스 ORG, 그러니까 관리자 하면 플러그인에서 DB라고 검색을 해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모듈 모음, 뭐 비지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모듈, 뭐 폼 모듈, 그래피티 폼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 박스 많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뭐 현재 DB 버전에도 사용되는 게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쪽 무료 플러그인 쪽에서도 많다는 거를 알고 찾아보는. 맨 처음에는 구글링을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기능, DB, 플러그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겠죠. 두 번째로는 이게 비주얼 에디터. 요새는 페이지 빌더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잠깐만요. 페이지. 자, 현재는 이제 프론트엔드 이게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 전에 좀 얘기를 하다가 그 권한 설정에서 프론트엔드 비주얼 에디터를 꺼봤어요. 다시 키고 저장을 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비주얼 에디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화면인데 이제 이렇게 화면이 섹션별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자주 쓰다 보면 이제 알게 되지만 보라색은 섹션, 그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서 보면은 요 무슨 색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색, 요 색깔은 로우, 그다음에 요 색깔은 아이템들, 실제 아이템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로우를 추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색깔은 로우라 그랬으니까 이 색깔을 하면 로우고, 그죠? 여기서 까만색 추가하면 뭐겠어요? 여기 컬럼 안에 모듈을 추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색깔은 섹션을 추가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또 메뉴가 나와서 다양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줄여서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백엔드에서 보는 것처럼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닫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세이브, 이 전체 섹션에 이 전체 화면을 라이브러리에 바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 중에 로드를 할 수 있죠. 아까 이제 제가 아까 라이브러리 페이지에서는 안 보였는데 DB가 원래 프리셋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아마 홈페이지 베이직을 로드한 게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DB가 기본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커스터머 라이브러리에서 한다면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에 대한 컨텐트, 백그라운드 설정, 디자인 설정에서 할 수가 있고요. 뭐 어쨌든 마찬가지로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히스토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 임포트 익스포트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빌더 레이아웃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이렇게 관리자 화면을 쓰는 거랑 그 비주얼 에디터를 사용하는 거랑 제가 생각했을 때 차이는
여기서 하면은 조금 약간 무거워요. 아무래도 프론트엔드에서 다 보면서 하니까 뭐 하나 하는데 느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페이지 기획을 할 때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여기가 몇 컬럼으로 나뉘고 여기에 대충 뭐 이미지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리스트가 들어가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짤 때는 여기가 빠르죠. 백엔드에서 그냥 쭉쭉쭉쭉 넣어버리는 게 빠르겠죠. 일단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여백 맞추고 색깔 맞추고 이런 거 할 때는 보면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럴 때는 프론트엔드로 가서 해버리면 되는 거죠. 프론트엔드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에서 그런 것들만 여백이 안 맞네 좀 맞추고 뭐 이런 거 좀 레이아웃 맞추고 색깔이 안 맞는 거 한 맞추고 이런 것만 할 때는 프론트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바로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서 하면 되고 좀 빨리 레이아웃을 딱 만들어서 할 때는 그때는 관리자 화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활용은 제가 이제 좀 방금 전에 다 같이 설명을 드렸으니 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 뭐 이런 데서 DB 레이아웃 뭐 이렇게 DTE 레이아웃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DB 테마 레이아웃 이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아웃이 많으니까 거의 이건 다 무료일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있으면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아웃하고 차일드 테마랑 사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일드 테마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기능을 조금 넣었거나 아니면 거의 자기가 생각하는 이 테마에 맞는 레이아웃 세트를 넣어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받아놨던 테마에 이걸 보시면 차일드 테마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밖에 딱 안 돼 있어요. 차일드 테마 열어봐야 뭐 펑션 해봐야 스타일 불러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얘네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뭘 제공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요거 차일드 테마 파일이고 임포트 해가지고 요게 다 레이아웃 파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XML은 뭐겠어요? 그 워드프레스 임포팅 하는 거 그거죠. 워드프레스 임포팅 하는 거 그 글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글들 그냥 한번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용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레이아웃 옵션 파일 그죠? 홈페이지 커스터마이저 세션 그다음에 블로그 안에 레이아웃 몇 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수정을 하면서 그죠? 여기서 load from library 해가지고 add from library 지금 라이브러리는 없네요. 그죠? 해도 되지만은 지금 상태는 어디냐면 db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임포트 익스포트 해가지고 레이아웃 아까 해놓던 파일을 그죠? 드래그 드롭은 아마 안 되나? 되나?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안 되네요. 그죠? 여기인가요?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버전이 안 맞거나 뭐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그 파일 열어서 컨텍스트만 바꾸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저번에도 옛날 레이아웃을 받아서 해봤더니 이 컨텍스트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ET 빌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컨텍스트가 안 맞는 거예요. 레이아웃하고 ET 레이아웃일 거예요. 레이아웃이면 여기다 인푸팅이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제가 저번에 어떻게 했었는데 까먹어서 아무튼 지금 해보면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있다고 치고 이제 프리셋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뭐 이거 있던 것도 뭐 코퍼레이트를 로드한다 라고 되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저장했던 게 그건가 보네요. 로드 한 게 그거였나 보네. 사람이 성격 어디 안 간다고 했던 거 또 했네. 로드 프롬 라이브러리에서 뭐 이렇게 샵을 해볼까요? 샵을 해서 바뀌면은 바뀐 거 맞겠죠? 뭔가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라이브러리는 뭐 여러분들 한번 다 다른 페이지 빌더나 이런 데서 템플릿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테니까 여기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템플릿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얘네는 레이아웃이 이렇게 많다는 거, 공개된 레이아웃들이 더럽게 많다는 거, 그 중에 골랐으면 된다는 거. 이런 게 좀 다른 점이겠죠? 네. 요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스니펫. 네. 스니펫에 대해서 맞아. 스니펫 까먹었네. 스니펫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뭔가 궁금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아니다. PPT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스니펫이 무엇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위키를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돼요. 위키 아니면 한글로 써보던가 코드 스니펫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그냥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 뭐 jQuery 자체를 스니펫이라고 하진 않아요. jQuery라는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그 자체를 스니펫이라고 하진 않는데 jQuery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드롭다운 메뉴를 만드는 짧은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쓰는. 그럼 그거를 스니펫이라고 그래요. 스니핏이라고 있네. 네, 영어를 잘 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고는 잘 이해가 안 가겠죠. 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미리 입력되니까 뭐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에디터 같은 거 쓸 때도 내가 미리 입력을 해놓고 스니핏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냥 바로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HP 파일에다가 그거는 써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스니핏인 거예요. 네. 스니핏 해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니펫하고 네. 템플릿하고 차이는 어떻게 템플릿은 그 전체죠. 프레임워크처럼 템플릿은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스니펫은 아주 짤막짤막한 것들 코드 스니펫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는 스니펫이라는 단어를 템플릿이라는 디자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장시키기보다는 코딩하는 영역 안에서만 보통 스니펫이라는 단어를 쓰지. 스니펫은 그냥 글자. 네? 글자? 글자만 표현되는 거죠. 글자로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테마, 네? 디자이너적인 관점이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테마는 이제 비주얼적으로 예, 눈으로 보이는 거. 예. 근데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면은 아이콘을 뭐 예를 들어서 구름 아이콘 해가지고 구름 아이콘을 딱 전체 만들어진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부드러운 느낌을 쓸 때 하는 구름 아이콘을 하나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스니핏이 돼서 그걸 뭐 불러다가 쑥 불러다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하나 얹고 뭐 이런다든지. 작은 소스도 좀 스니펫이 되는 예, 그런 거죠. 그냥 디자인 소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꼭 그게 스니핏은 아닌데.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코드도 뭐 CSS 지금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제가 갖다 쓰면 이제 그것도 뭐 그거는 스니핏이라고 해도 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쓰는데 그 어떤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으로 하나 딱 세트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스니펫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약간 조그맣게 하는 설명을 하니까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개념이 아주 짤막짤막한 거 그냥 갖다가 랑 스니펫이랑 모듈이랑 어떤 느낌이 약간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한데 모듈은 그거 하나로서 뭔가 그 기능이라든지 뭔가를 다 해버리는 거고 스니핏은 그냥 간단하게 뭐 모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게 여기저기 자주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공개해 놓으면은 그걸 가져다 딴 사람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스니핏이 되는 거예요. 스니펫을 엮어서 모듈은 만들 수 있지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듈도 스니핏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스니핏이 될 수 있어요. 주장을 하면은. 근데 보통 쓰일 때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니핏이라는 걸 쓸 때는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뭐 퍼블리셔들도 그런 거 찾을 때 예를 들어서 3D 애니메이션 스니핏 하면은 그렇게 검색하면 쭉 나올 거예요. 해볼까요? N을 자꾸 두 번 쓰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그죠? 바로 CSS가 나와버리죠, 그죠? 뭐 다른 프로그램도 3D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여기 CSS라는 걸 안 넣는데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스니핏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잘 안 쓰고. 그러면은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지금 유료 판매하는 거니까 됐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시면 타이틀 애니메이션 SB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딱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나오네. 아무튼 근데 제일 쉬운 예가 이거 같아요. 그래서 스니펫 모아놓은 거. 이게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모아놓은 거예요. 포이치 공문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먼저 구글에서 검색합시다라는. 잠깐만. 캠타시아가 어디 갔지? 얘. 오케이.